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많은 공시생들이 좀 허탈해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채용 비리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의 특혜 등 채용 비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대체 지난 7년간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몇몇 사례만 봐도 정말 선관위 채용 비리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네,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공고는 어디에 해야 맞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채용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걸까요?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별도의 공지 없이 온라인이 아닌 특정인만 볼 수 있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그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곳은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선관위 근무 가족이나 근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 결과 한 구청의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과 또 다른 구청의 선관위 근무 경력자를 비롯해 3명이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모두 채용됐다고 합니다. 네, 3명이 응시를 했어요. 정말 뭐 외부인이 볼 수 없게 공지를 해서 내부자만 아름아름 채용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뭐 답정너, 채용 공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만 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본 셈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서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6급 정도 되는 이제 선관위 직원을 뽑을 때 같은 경력자가 지원했는데 임기제로 선관위에 근무 중이던 지원자는 가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가점을 못 받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게 한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고물질 기준으로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있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서 서류 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파독 끊임없는 내 멋대로 채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건데요. 이 밖에도 또 어떤 황당한 채용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 부정 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290건 확인됐습니다. 면접 때 외부 인사가 반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사람으로만 위원을 꾸리기도 했고요. 증빙 자료를 검증도 안 하고 180명 넘게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채용 비리를 모두 합치면 350여 건, 전체 경력 채용 162건 가운데 64%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선관위의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 384명의 15%에 해당한다 합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의 부정 채용 이슈가 알려졌던 건 이 아빠 찬스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면서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특혜 채용에 아빠 찬스 같은 가족 특혜나 그 부정 청탁 의혹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41%밖에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이들이 60% 이상이나 되니 이 점을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부정 채용이 밝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권익위는 이제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했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채용 특혜의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아한 건 지난 7년간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인데 그동안 선관위는 왜 자정작용을 못한 건가요? 네, 이번에 전수조사를 시행한 권익위원회는 못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공정채용 절차를 두고 있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정기적으로 인사 그리고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기간 선관위 대신 살펴봤는데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위반 건수만 300건 가까이 드러났습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을 기회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네, 권익위원회는 몇 가지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1년 채용하고 근거 없이 정규직 전환을 금지했고요. 채용 공고 없이 한 명만 응시에 한 명만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 선관위별로 달랐던 채용 공고문과 서류, 면접 심사표도 표준화하기로 했는데요. 중앙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인사 분야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과 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컷 이슈는 이번 달부터 투명하게 공개된 관리비 세부 내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 그리고 50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었는데요. 50가구 미만의 원룸이나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월 10만 원이 넘으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체가 매물을 광고할 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설령 가구 수가 작은 다가구라도 하더라도 앞으로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요. 기존에는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관리비 15만 원에 수수료와 인터넷비 등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난 6일부터는 네이버 부동산 등 준비된 중개 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도 있을까요? 네, 공인중개사가 거짓이나 또 과장으로 광고를 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명시해야 되는 사항을 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리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유를 명시하고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중개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는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의 경우에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서 전 월세 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서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 했는데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는지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선관위에서 채용 과정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채용이 집안 잔치였던 셈인데요. 7년간 청렴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선관위의 채용 과정,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